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자, 오늘은 돈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돈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태도, 성실한 자세, 그리고 여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건데, 최근에 이제 SNS 중에 스레드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여러 명들이 갑자기 아는 지인들한테서 돈을 빌려달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돈을 빌려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빌린 적도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빌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5개월 이제 정도 지났었거든요. 이제 어떤 이유로 빌렸냐면 저는 이제 최근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1주택자라서 집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줘야 하는데 너무 거래가 안 돼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90일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입주 예정 기간 동안 입주를 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제 신용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신용 불량이 되는 상황이었고 카드 거래나 모든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2천, 3천도 아니고 2, 3억이라는 돈을 쉽게 빌려줄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방 어르신들한테나 이제 친정이나 시댁한테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선뜻 빌려줄 사람도 없어서 가족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시댁 쪽은 당연히 여유가 없어서 빌려준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되고, 이제 친정 쪽에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랑 언니랑 이제 남동생한테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가족이라고 해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우자의 허락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금액이 또 크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언제 갚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때마침 다행히, 입주할 그 시점에 일주일 상간으로 이제 매도는 안 되고 전세 계약이 되어서 그 전세 계약금으로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빌리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잔금을 치르고 전세 들어오면 일주일 후에 이제 돈을 이제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빌렸었는데, 이제 일주일이라도 해도 만약에 계약이 빠그러지면 또 돈을 또 언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가 이제 들어갈 텐데 현금을 턱턱 줄 수 있는 형제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일주일 그 상간에 계약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쉽게 2억 8천 3억 되는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다 상환을 했었는데, 이제 가족들 중에도 이렇게 선뜻 빌려주기 어려운데, 가족 중에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큰 돈이, 목돈이 이제 필요할 때,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목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나도 써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기준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그래도 이제 형제들한테 잘 했었고요. 그리고 연락도 잘 하고, 또 조카들한테 용돈도 잘 주고, 또 동생이나 언니한테도 잘 이제 챙기고, 생일도 챙겨주고, 또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그랬던 이력이 있어서 이제 선뜻 도와주는 게 됐었고, 또 왜냐면 남동생은 조금 불안해 하는 게 있었어요. 빌려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억 단위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제 동생도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자가 2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저를 또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전세 계약이 되어서 이제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형제 간에도 돈 거래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을 했는지 또 평소에 어떤 이제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신뢰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형제라도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하지 않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이나 뭐 조카들한테 하는 행동이나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그게 그 봐줄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금액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뭐 더더욱 더 불안감이 있는 거니까 선뜻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빌려준다고 치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말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동안 또 나한테 이자를 잘 갚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빌려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한 번도 연락도 잘 안 하고, 평소에 말하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흐리멍텅하고, 또 행동도 잘, 말하고 행동이 너무 언행일치가 안 되면 선뜻 빌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내 연락 안 하다가 뭐 몇 년 만에 연락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 싫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 뭐 연락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뭐 나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일일이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나는 사람은 저일 테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뭐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빌린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언니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언니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담보대출로 해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언니는 이제 뭐 목돈이 필요하고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이제 빌려줬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저희 언니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리고 저한테 또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선뜻 빌려줬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힘든 적은 없었거든요. 돈 거래 때문에. 그 조금 형제 간에도 뭐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만약에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자도 주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또 내가 어려울 때 아니면 누가 형제가 어려울 때 나도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선배가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긴 했었는데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로 이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가끔 전화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이제 돈 필요하다는 연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금액도 많지 않고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그때도 단칼에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100만 원 정도 없어가지고 이제 빌리고 다니는 상태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한테 100만 원만 빌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100만 원도 또 못 갚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뭐 지인이나 친척들한테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또 형제 간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말과 행동이 조금 일치하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감을 주는 사람 행동이었는지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돈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신용이 안 좋아서 이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선뜻 빌려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은 이제 무수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은 갚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 뭐 친척한테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돈과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그냥 서운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나랑 별 인연이 없고 관련이 없고 또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거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잘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또 서로 연락도 잘하고 그러는데 형제 간에도 조금 사이가 불편한 관계라면 저는 동거래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 했어야죠. 그거는 본인의 탓이니까 뭐 누구한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뭐 필요할 때마다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 돈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핏줄 나눈 형제한테 좀 잘했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친척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 거래는 조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都快乐，再见，谢谢。